사건이시고 2차 리뷰 에피소드 2. 네, 에피소드 1에서 공익전업 변호사가 뭔지 많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전업이 아니어도 공익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비전업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공익활동을 해보신 분들이 이재호 변호사님이랑 윤지영 변호사님 계신 것 같은데 한 분만 들어볼게요. 기억이 나시는 사건이나 뭐 재밌었던 일들이 있으셨으면 소개해 주세요. 결국에는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되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옆에서 또 이제 기라상 같은 선배님도 계시지만 내가 기라상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나 혼자만으로 개인기로 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플랫폼, 대표적인 민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것 같고 공익이 아닌 것. 이야,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본업을 했던 거 저 그 사이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을 하면서 다양한 성모 활동을 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금융기관, 은행들 대리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뭐 이따만한 두께의 계약서 검토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작성하는 경우는. 그게 이제 저의 굉장히 많은 역할 일 중에 하나긴 했고요. 송로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이제 서울 상도동에 굉장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 지어질 때 입주민들이 공사를 중지를 하고 시공사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과 실제 시공사를 바꾸는 본난 사건을 담당을 했었죠. 기억이 납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일이 많을 사건 같은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공익활동을 같이 병행하셨어요? 되긴 하더라고요. 의지에 따라 다르다?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본업도 바빠 죽겠는데, 뭐 본업한다고 뭐 주말에 출근하고, 뭐 기본적으로 야근이 당연히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갈망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공허함을 느끼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는 왜 변호사가 되었는가? 이런 이제 막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할 때, 그런 공익활동을 하면은 이게 정말 배고픈 상황에 허기를 달래는 목마를 때 갈증 상황에서 어떤 물을 마시는 그런 기분이 있죠. 실제 하고 싶었던 어떤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본업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돈도 벌고 이 두 개를 사실 병행할 수는 있다. 의지의 문제지만. 아니 아까 이재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이재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본업을 하면서 공익활동을 하려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활동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김보민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보민 변호사님께서는 공익에 전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모임이나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알면 소개해 주세요. 난 공익 전업 변호사가 되면 제가 예전에 실무 수습을 할 때 변호사님들이 공변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다들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서 아 나도 언젠가 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익 전업 변호사가 되면 그 공변 모임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 방에서 공익 전업 변호사님들이 정보도 되게 많이 공유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공유를 해주시고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또 그런 걸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공변끼리 한국에서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슬기로운 공변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전연차 공익 전업 변호사들을 모아서 한 1년에 공익 전업 변호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내외 정도가 있는데 뭐 사내변을 10년 하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완전 처음 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공익 전업을 시작한 지 1년에서 뭐 3년 이내 이렇게 공익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님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슬기로운 공변생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공익 변호사들의 네트워크를 쌓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후 환경 업무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기후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선, 기후솔루션, 필렌 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희망법 이렇게 모여서 그 기후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끼리 정보 공유를 정말 많이 하고 이런 토론회를 하는데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토론자로 와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뭔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런 권고적 의견이 나온다더라. 그런 게 나오면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공변은 좀 커뮤니티가 있고 영역별로 약간 커뮤니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환경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되게 많은데 저 자랑 하나. 네. 당연히.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갑 119도 일종의 커뮤니티 그쵸. 같은 역할을 하고 맞아, 있어요. 직장갑 119에 우리가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무사, 변호사,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름 붙이는 이제 활동가들이 있고요. 근데 또 다수가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본업 활동을 하면서 일터에서 이 갑질을 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실 무료로 상담도 하고 의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송무, 공익 소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직장갑 119라는 어떤 커뮤니티, 커뮤니티로 활용한 활동일 것 같고, 또 이제 단체에서 이렇게 뭔가 교육도 하기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TF라던가 이런 걸 꾸려서 하고 있죠. 이런 데도 이제 참여 가능하죠. 맞아요. 저희 윤지훈 변호사님은 노동 쪽에 정말 전문이시고 책도 내셨잖아요. 책 제목이 뭐였죠, 변호사님? 저 자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야, 그래서 그래서 노동자 관련한 이게 책도 쓰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로펌들이 이제 돈을 벌고 하려면은 어쨌든 기업의 사건들도 하게 되고 가끔 기업의 오너분들과 소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노동 쪽은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비전업 변호사를 하면서 조금 공익으로서 노동 사건들을 많이 수임을 해서 이렇게 싸우는 게 회사에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눈치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부담되죠.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로펌은 좀 더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 사용자 대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게 뭐 생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노동자 편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딱 이해관계, 이게 충돌이 발생을 하죠. 로펌 입장에서는 좀 반기질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동자 편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또 변호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몰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현장에서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름을 걸고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대리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물론 허락을 받긴 해야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채팅 상담이라던가, 그리고 이메일 상담이라던가, 전화 상담이라던가 이런 상담들은 또 기본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몰래. 네, 회사 몰래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구미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그 커뮤니티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는 전원처들은 이런 커뮤니티들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변 모임 이런 것들에. 좀 어떻게 우리 전원처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공부한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참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민변에 가입하시면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맞춰서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저는 환경보건위원회랑 여성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각 위원회에서 이제 환경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변호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여성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변호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커뮤니티로도 흡수를 자연스럽게 시키게 도와주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위도 아마 노동위에 가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직장급질 119의 스텝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재호 변호사님은 민변에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그런 것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민변에서도. 저요? 네. 민변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민변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민변의 구조나 민변에서 하는 공익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변은 16개의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변은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어떤 하나의 회사나 막 단체 조직 이런 느낌보다는 변호사 모임이라서 각 주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노동위, 뭐 환경보건위원회, 여성위원회 또 이름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제에 관련된 공익 활동을 하는 모임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랑 교육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주제별의 위원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두 분이 계속 소개해 주셨던 여러 가지 공익 활동, 법률 활동, 상담, 소송, 기획 소송 이런 것들을 각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변이라는 당연히 이제 그 전체 모임을 이제 운영하고 같이 서포트하는 뭐 사무처나 이런 조직은 있긴 한데 주된 활동들은 그 위원회별로 진행이 돼서 내가 아까 김보민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가 환경에 문제 관심이 있어. 그럼 민변에 환보이나 이런 그 위원회 신청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동아리 가입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 보네요. 다르지요. 물론 민변에 사무처에 상금 변호사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변에 정말 많은 위원회도 있고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는 걸 보니까 민변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민변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면 아무래도 본업의 워라밸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윤정 변호사님은 본업 하시면서 민변 활동이나 공익 활동할 때 워라밸 좀 어떠셨어요? 워라밸 포기해야죠. 일단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공익 활동 때문에 워라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 자체가 워라밸을 지킬 수 없는 일터여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공익 활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내고는 싶었죠. 왜냐면 그게 뭐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만족도는 좀 훨씬 크기도 하니까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업과 민변 활동이 거의 동일시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라밸이 좋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계속 업무의 연장이라고 봐야 될지 어려울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요즘 참 그게 저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일에서 만난 사람을 주말에도 만나는데 내가 주말에 간 행사가 나의 취미로 간 것인지 이게 업무랑 연관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관심 영역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약간 민변의 여성이나 환보위 활동은 저의 업무랑도 연관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시단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집시단이 노란 조끼 입는 그 집시단 말씀하시죠? 민변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을 12월부터 아이고야. 퇴근하고 집회 가고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었던 거는 되게 많은 변호사님들이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을 참여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 집시단 텔레그램 방에 들어있었을 때 처음에 원래 그 집시단이 이 탄핵 집회 집시단 방이 아니었거든요. 한 20명 정도 있는 집시단 방이 갑자기 개엄이 됐습니다. 이 방이 탄핵 집시단 방으로 변경됩니다. 갑자기 막 몇백 명씩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전화 많으신 변호사님들도 퇴근하고 집회에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참여하시고 각자 이제 전철 타고 오셔서 퇴근하고 가방 메고 집시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하시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일상과 업무의 경계는 흐려졌지만 굉장히 만족도는 높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집시단 활동한 건 아니고 일반 그냥 시민으로서 집회에 참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집회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민변을 막 찾더라고요. 노란 조끼 찾고 그래서 민변의 힘을 이번에 정말 제대로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변의 노란 조끼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응원봉과 함께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변에 가입하지 않으셨고 혹은 변호사 되기 이전인 분들에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송무를 하면서 민변에 가입해서 혹은 민변에 가입해서 민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공익 활동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시간 관리 혹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재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리요? 제가 시간 관리를 정말 못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서. 근데 민변 활동은 잘하시고 송무도 되게 잘하셨잖아요. 몰라요? 그랬나요, 제가?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노하우라기보다도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환경 세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관리라는 거는 내가 시간 관리할 수 있는 재량이 좀 필요한 건데, 그거는 뭐 내 혼자서 뭐 노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동료들이란 건 이제 뭐 같이 법무부에서 일하는 같은 파트너나 어서 변호사들이겠죠. 동료들이 얼만큼 좀 이거를 이해해 주는지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만큼 이해해 주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라는 거는 뭐 그런 뭐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얼마나 이것들을 공감대를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고, 에피소드 2는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스쿨생분들 혹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이전 분들께 저희 공익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드리고 예비 법률가들에게 공익 변호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할 수 있는 에피소드 3로 돌아오겠습니다. 에피소드 2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와.